예전에 김건모 씨 노래 제목 중에요. 아름다운 이별이란 게 있는데 근데 정말 남녀 사이에 아름다운 이별을 진짜 못하는 겁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일인데 30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2개월 후에 이 여성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남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하니까 네. 이 30대 남성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여성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이 여성이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체 사진이 나왔던 거예요. 아이고. 이 남성이 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 나체 사진을 여성에게 보내면서 네. 자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허허. 다 같이 죽자. 허허. 이렇게 이제 여성을 협박해서 여성이 고소를 해서 이 남성이 처벌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김동철 교수님 무슨 전 여자친구 그냥 여성이 무슨 물건이에요? 못 넘기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보통 이제 이게 이별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사랑을 했으면 사실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나 사실 뭐 애착과 사랑을 하면 애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착이 과도하게 병적 증상처럼 나타나서 결국 헤어지지 못하겠다. 네. 그리고 헤어지지 못하니까 하나의 어떤 의미를 두고 네. 자 방해를 하는 것이죠. 아하. 자 그래서 뭐 사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사랑했었을 때에 나눴던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네. 오픈하면서 사적인 것들을 오픈하면서 아하. 못 떠나게 하는 방법 네.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넘긴다 못 넘긴다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런 사고 자체가 이별 범죄의 아주 핵심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는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정말 자신의 정말 이거 입에 담기도 진짜 송구스럽고 민망합니다. 자신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떡하니 문자로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어땠을지 소름이 쫙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체 사진 한 장 보내면서 다 죽자라고 했을 때 특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여자친구가 이 여성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사진이 어디까지 유포될 수 있을까? 맞아요. 내 사회적 평판이 얼마나 깎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하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제 정말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자 정말 이 몹쓸 짓을 한 남성 한때는 이 여성과 좋아했던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남성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왜 드라마에 그거 있었죠. 다 부셔버리겠어. 그 배신감 때문에 이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이 배신감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앞서도 우리 김동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한 번 사귀면 무슨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감정도 식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동철 교수님. 이게 사실 욕구, 충족 인간들 누구나 있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랑이 깨진다면 그 부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들도 필요한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가 더욱 강력한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뺏겼고 도저히 이 사람이 이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사로잡히면 네. 상황 판단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충동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충동 장애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결국은 사실은 집착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네. 이 범죄가 사실은 가지마가 아니고 결국은 서로의 관계가 깨졌다 하더라도 네. 집착적으로 계속 몰입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는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한때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별 범죄 과정에서 예전에 연인의 어떤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영상을 보내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물론 최단비 변호사님 이건 영상은 아닙니다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요. 정말 온몸이 쭈뼛쭈뼛 그리고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이 남성에게 협박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협박죄를 적용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실형 6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남성이 주변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인터넷에 이것이 유포되고 나면 더 이상은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요?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들어가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성이 느끼는 그 협박의 강도는 굉장히 높았을 그러겠네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나 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이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법원의 선고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이 남성에게, 이 정말 몹쓸 짓을 한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받아라. 이 말은 실제 유포는 안 했지만 이 촬영한 것도 뭔가 이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범행은 다른 범행보다 굉장히 좀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유포는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유포될 가능성도 높고 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게 본 건데 아하.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젊은 연인들이 있으면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있어요. 보통 이제 젊은 연인들이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런 걸 찍는 걸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아이 뭐 남자가 또 좋으니까 아하. 한번 그냥 찍자 나만 볼게. 네.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왜냐하면은 만약에 헤어질 경우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아하. 아니 뭐 실수로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한번 유출되면 얼마나 그 큰 타격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로 이런 사진은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그 아까 앵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되게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네. 근데 현재도 지금 그런 용어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리벤지 자체가 복수란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복수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벤지라는 말도 그렇고 포르노라는 것 뜻이 약간 음란물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요즘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보다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근데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정말 언론에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흔히 쓴다고 다른 매체가 쓴다고 이걸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그 피해자에게는 이런 표현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